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의 술을 술술 풀어보는 송권의 혼술 6월 8일 수요일 늦은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자, 제목에서 아시겠지만 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준석 이야기를 할 때마다 상당한 부담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아직 36살 젊은 당 대표인데 항상 이준석을 이야기할 때마다 비판을 했기 때문에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일종의 뭐 꼰대 소리를 듣는 것 아니냐 그런 부담까지 느끼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준석 리스크가 상당히 거의 이 시한폭탄입니다. 야당일 때, 야당 대표일 때 그때 어떻게 아슬아슬하게 그 시한폭탄이 터지지 않고 몇 차례 조금 폭발은 일어났죠. 그런데 완전히 터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완전히 14일 정도로, 국민의힘이 14일 정도로, 완전히 14일 정도로 터지지는 않았는데, 지금 여당 대표가 되고 나서 또 리스크가 여전히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24일 윤리위든 다른 방식으로든 정리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또 오늘 이준석을 주제로 잡았는데, 이준석 대표가 정치권에 들어온 지 10년이 됐죠. 2011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발탁을 했습니다. 물론 유승민을 통해서 했죠. 유승민의 인턴을 했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은 이준석 대표의 아버지 친구입니다. 그래서 유승민 의원실에서 인턴 생활도 했고 그래서 박근혜 키저로 활동할 때부터 제가 취재도 했고 상당히 저런 사람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의 행태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아는 편인데, 자, 오늘 제가 이준석이 계속 내부 총질을 해온 그런 이준석의 이력, 지난 10년 동안 이력을 간략히 한번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내부 총질을 많이 했는지 기억에 남는 부분도 있고 또 기억 못 하시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오늘 이야기를 먼저 드리면은 지금 정치권 대선배 정진석 의원과 거의 맞짱을 뜨고 있죠. 자, 정진석 의원은 사실 어제 오늘 사이에 조금 물러서는 기색이 보였습니다. 민망하죠. 한 22살이나 차이 나는 26살 정도 차이 나죠. 26살 차이 나는 이준석과 당의 5선 중진 의원, 국회 부의장 이렇게 같이 맞짱 뜨는 모습이 보이니 민망해서 내가 사실 뭐 싸우자는 게 아니고 좀 어떤 건전한 비판을 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물러나려고 하는데 이준석이 끝내질 않습니다. 오늘은 조금 전에는 오후 늦은 시간에 YTN 화상 인터뷰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화상으로 아예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말을 쏟아냈는데 일방적인 자기 이야기고 또 내부 총질입니다. 자, 여러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다른 이야기는 뭐 소개드리고 싶지도 않고 큰 내용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진석 의원에 대해서 뭐 소위 윤핵관, 윤석열 핵심 관계자라 불리는 분인데 어떻게 그렇게 상황 파악을 못했는지 의아하다. 자기가 우크라이나에 간 데에 대해서 쓸데없이 왜 갔느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죠. 그것을 정진석 의원이 지적을 했는데 왜 그렇게 윤핵관이라면서 대통령이 핵심 관계자라면서 상황 파악을 못했는지 의아하다. 이렇게 쏘아붙입니다. 그리고 이 육모방망이 제가 오늘 오후에 말씀드렸죠. 뭐냐면 이준석이 우크라이나 의원들로부터 선물 받은 육모방망이 모양의 철퇴사진이 있었죠. 그것을 그쪽에 어떤 민속 공예품 같은 건데 그 철퇴사진을 가지고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네티즌들이 그것이 정진석을 겨냥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왔죠. 뭐냐면은 정진석 부의장이 2017년 대선 패배 후에 간담회에서 보수 존립에 근본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은 육모방망이를 들고 뒤통수를 뽀개야 한다 이런 발언을 했고 그 이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나 또 문재인 정권에서 윤석열을 쫓아내려고 할 때 이 육모방망이로 채야 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육모방망이 모양을 철퇴 사진을 올린 게
정진석을 겨냥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왔죠. 근데 저는 설마 그렇게까지 치밀하게 이 정진석을 겨냥을 할까 싶기도 했는데 오늘 YTN 화상 인터뷰에서 윤곽방망이 언급 그거 내가 당연히 정진석 겨냥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진석을 비꼬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이준석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비꼰다고 하던데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되겠나? 되겠습니까? 직설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이거죠.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당의 논란이 더 커질 거다. 나이가 어떻고 선배가 어떻고 할 것이라면 앞으로 나이 순으로 뽑자. 당대표도 그렇고. 자, 이것이 이준석의 인식 수준입니다. 의식 수준입니다. 안철수도 이 YTN과 화상 인터뷰에서 또 겨냥을 했습니다. 안철수와는 완전 천적이죠. 너무나 잘 알려져 있죠. 대선 때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안 했으면 정권 교체가 어려워졌을 겁니다. 불과 0.7% 차이인데 뭐 거기서 단일화가 효과가 있니 없니 이야기를 해도 이렇게 박빙의 차이였다면은 단일화를 안 했으면 정권 교체가 어려워졌을 텐데 이준석은 그때 안철수와의 단일화를 아예 회방을 놨습니다. 반대하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회방을 놨죠. 자, 그리고 안철수와는 악연이 있는데 오늘 화상 인터뷰에서도 안철수에 대해서 아주 악담을 했습니다. 이 질문자가 안철수 의원이 최근에 이야기를 했죠. 내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는데 지도부로부터 문자 한 통 받은 것 없다 이렇게 한 데 대해서 이준석은 제가 안철수 의원에게 메시지를 드리지 않은 게 왜 이슈가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안철수 의원께서 선거에 참여해서 어떤 공을 세웠는지에 대해 국민들의 평가를 본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안철수를 공격을 했습니다. 내부 총질, 이 1억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준석의 내부 총질, 이 이야기하자면 상당히 깁니다. 제일 처음에 이 확실한 내부 총질을 했던 것이 KY 라인 파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KY 라인 파문, KY, 김무성, 유승민 라인 파문. 그때 박근혜 정부 시절에 정윤회 문건 파동이 일어났죠. 그 배후가, 문건 파동의 배후가 김무성, 유승민이다. 이 이야기를 내가 술 먹다가 들었다. 이것을 김무성, 유승민에게 일러 바칩니다. 쪼로로 가서.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이준석은, 박근혜 키죠. 이준석은 청와대의 젊은 행정관들과 많이 어울렸죠. 나중에 소위 십상시라고 이야기를 들었던 그 젊은 행정관들과 어울려서 술을 마시고 했는데, 한 번은 그 안에서 그 청와대 선임 행정관들과 또 뭐 국회 보좌관들 이렇게 술을 마시다가 엄종환,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었던 엄종환 선임 행정관이 우리가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파악하기로는 정윤회 문건을 배후를 김무성, 유승민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이것이 이준석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김무성, 유승민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 김무성 대표가 전 대표가 그때 국회에서 본회의장에서 메모를 일부러 이렇게 언론에 카메라에 노출시키는 그 장면이 있었죠. 기억을 하실 겁니다. KY 라인 해서.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야기를 했다는 엄종환 행정관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준석이 그것을 가서 일러 바쳐서 가뜩이나 김무성, 유승민 원래 원조 친박이었지만 관계가 틀어지려고 하는 찰나에 그것이 결정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무성, 유승민이 멀어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송구나 혼수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만 이야기해도 상당히 깁니다.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고, 자, 윤석열 등장 이후부터만 봐도 내부 총질에 열중을 했습니다. 그때 이 문재인 정권의 실정, 부동산 문제, 무슨 상당히 북한에 대한 유화 제스처 일변도, 남북 관계 또 엉클어지고 그런 것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문재인 정권이나 당시 후보를 떠든 이재명이나 또 송영길 민주당 대표나 여기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고
내부 총질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윤석열 입당할 때부터 윤석열 그 국민의힘 입당 과정에서 거의 뭐 해방을 놨죠. 그 김종인과 같이 그 뭐 경선버스는 정시에 출발한다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빨리 입당 안 하면은 우리는 우리대로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준석이 지방에 갔을 때 전격 입당을 했었죠. 자,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룰 같은 것을 가지고 윤석열 후보를 골탕을 먹였습니다. 그때 같이 경쟁을 했던 유승민 대통령 만들 거야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죠. 자, 그리고 대선 후보가 됐는데,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됐는데 가출 소동을 또 일으켰죠. 가출 소동을 일으켜서 지방에서 나타나고, 또 그때 또 내부 총질을 어떻게 했냐면은 윤석열 후보를 가까이서 보자 하는 사람들을 싸잡아서 윤핵관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뭐 장제원, 뭐 권성동, 윤한홍, 그 내부 사람들이죠. 다 식구들이죠. 당 대표라는 사람이 당의 소속 의원들을 향해서 윤핵관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서 같이 싸웁니다. 그리고 이 후보 경선 과정에서 또 원희룡과도 싸웠죠. 원희룡 후보와도 뭐 윤석열 곧 정리할 거야, 이준석이 이렇게 발언을 했다는 것을 놓고 진실 게임을 벌이면서 뭐 휴대전화 다 녹음됐던 거 자동 녹음한 것도 까고 그렇게 분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런 난간을 다 뚫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비판을 아예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방선거 과정에서 또 내부 총질을 막 하죠. 이 윤희숙 의원이 인천 계양을에 왜 그 이준석이 용기 있게 나서지 못하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니까 그것을 받아쳐서 윤희숙이 나라도 나와서 공천을 주면 뛰어보겠다고 했는데 뭐 지역 밀착형 이런 식으로 해서 윤희숙을 배제를 하고 결과적으로 그 이재명을 잡지 못했습니다. 지역 밀착형 이런 것을 고집을 하는 바람에 그것은 일종의 보면은 이준석의 전략 실패죠. 전략 실패가 아니고 아예 이 본인이 싫어하는 사람에게 공천을 주지 않기 위해서 지역 밀착형 이런 것을 끄집어낸 거죠. 자, 그래서 이재명을 당선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이겼다고 해도 아쉬운 점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서울시 교육감 단일화하지 못한 것, 보수 후보, 그거는 당에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두 개 아쉬운 게 인천 계양을의 패배, 그리고 또 하나는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김은혜 후보 패배죠. 자, 두 군데 다 이준석이 책임이 있습니다. 계양을 공천 그 문제가 있고, 또 하나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는 이 김은혜와 강용석 후보가 단일화했으면은 확실히 승리를 했을 텐데, 그 전에 단일화 전에 강용석이 입당을 하려고 했을 때 그 입당을 허가를 했으면은 어쨌든 한 명의 후보가 나갔겠죠. 자, 그러면은 승산이 훨씬 높아졌을 텐데 강용석의 입당을 막았죠. 왜 그러냐면은 이준석의 성추문을, 성접대 의혹을 강용석이 그 관여하는 가르샤르 연구소에서 폭로를 했기 때문이다. 그런 분석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단일화, 결국은 따로 출마를 해서 단일화 협상을 해야 되는데 이때도 이준석이 강하게 반대를 하는 바람에 또 단일화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졌죠. 아깝게 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이 내부 총질의 결과고, 이 외에도 일일이 말씀드리기 어려운 내부 총질들이 상당히 많았죠. 당대표가 당 소속 사람들과 싸우느라고 당 외부, 그때 당시 야당일 때는 정권을 향해서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뭐 조계사에서 문재인 그 당시 대통령이 뒤에서 어깨를 툭 치니까는 돌아서서 90도로 폴더 인사를 하는 그런 모습까지 다 보였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야당 대표 때 문재인 정권, 이재명 비판을 한마디도 안 하고 계속 방송에 나가서 내부 일을 당대표가 이러쿵 저러쿵 시시콜콜 다 이야기를 하고 그 비판을 하고 막 그렇게 했죠. 그러면서 다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정권 교체 과정에서 상당히 큰 걸림돌이 됐었죠. 만약에 이준석이 그때 이준석이 아닌 다른 사람이 당대표였으면은 더 낙성을 쉽게 승리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지방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예상대로 또
총질을 시작을 했는데 여당 대표가 되고 나서도 야당 대표 때와 여당 대표는 완전히 다르죠. 집권당 대표입니다. 집권당 대표면은 지금 요새화된 국면에서 거대 야당을 대응을 해서 어떻게 이것을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같이 측면에서 지원을 할 것인지 여기에 몰두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갑자기 뭐 혁신이 열혈을 만든다, 우크라이나를 간다, 본인의 이것이 다 이 윤리위원회를 앞두고 본인의 자구책 찾기라는 그런 관측이 많습니다. 자, 그러니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이준석 리스크로 인해서. 특히 이 야당일 때와 달리 지금은 윤석열 정권이 있기 때문에 여당의 대표가 또 다른 해괴망측한 일을 벌이게 되면은 윤석열 정부의 이 초반 진로에 상당한 장애물,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윤리위도 그렇고 어떤 방식을 통해서도 이준석 대표의 거취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정권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